안녕하세요. 주드킴입니다. 오늘은 8번째 배합에 대한 강의인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처음부터 8번째 강의를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람은 원래 망각하는 동물이라서 일주일 후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세미나도 주말 세미나가 있고 공부도 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해서 기억하면 세미나도 필요 없고 이런 강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꼭 이것만은 알아야 할 그런 솔루션 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합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단맛을 빼면 설탕이라든지 꿀, 시럽, 무슨 맛으로 먹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설탕, 과일, 꿀, 매실청, 올리고당, 시럽 그런 거 다 빼고 무슨 요리가 될까요? 그런 설탕이나 단 것을 집어넣으면 음식이 발효되고 부패해서 결국 피를 더럽게 해서 생명의 흐름과 조직을 막히게 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요리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맛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을 먹지 않으면 왠지 신경질적이 됩니다. 사실 인류는 오랫동안 설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세 오경과 이슬람의 코란에도 설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도인들이 사탕수수를 잘라서 찢고 병에 넣어서 설탕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농축시켰고 미국 인디언들이 단풍나무 수액을 채취해 메이플 시럽을 만든 것처럼 인도인들은 사탕수수에 즙을 짜서 마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서기 600년경 페르시아에서 사탕수수 즙을 발효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요. 당시 사카룸은 기적을 일으키는 신기한 약품이었습니다. 라틴어인 사카룸이 세월이 흘러 설탕의 매체물 사카린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금단의 열매인 설탕에 손을 뻗치면서 이후 700년 동안 노예와 대량 학살, 조직화된 범죄의 역사가 설탕 때문에 생겼고 아프리카인들이 노예 무역에 희생된 책임을 설탕에 묻는다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설탕은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탕수수가 자라는 열대 기후에서 노예 생활을 해낼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와 세비야에서 노예로 팔았는데 이것이 노예 무역의 시발점입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설탕 중 어느 것 하나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조직화된 범죄의 역사가 설탕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영국은 세계 설탕 산업의 중심지였고 나폴레옹도 설탕의 생산자였습니다. 1833년 영국 식민지의 노예는 해방되었지만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고 설탕 생산을 위해서는 미국도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설탕 소비국으로 부상하면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원주민만의 노동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19세기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의 이민정책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852년에 아시아인으로는 광동 출신인 중국인 293명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도착하였고요. 그 후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될 때까지 총 5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하였습니다. 1882년에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중국인을 대신할 가장 적절한 노동자로 일본인 이민이 188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인 노동자들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농장을 자꾸 떠나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갔고 또 노조를 하고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자
이 일본인 노동자를 대신할 대책으로 1903년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으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설탕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탕의 슬픈 역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는 식탁에 설탕과 단맛이 없이는 그 설탕마저 만족을 못해서 수백 가지의 당들을 생산하고 사람들을 단맛 중독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과일도 달아야 하고 달달한 과자, 초콜릿, 음료수, 코카콜라,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까지 달지 않으면 안 되는, 맛이 없다는 그런 꾸준한 노력 끝에 당뇨병을 비롯해서 범죄가 늘어나고 성격 차이로 이혼율이 높아져서 이제는 가정마저 단맛의 중독 때문에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뭐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면 되지, 어차피 짧은 인생 즐기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런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사면 사용 설명서가 그 안에 들어있듯이 사람도 사용 설명서대로 지어진 몸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서 망가집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배합 요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가장 쉬운 배합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배합 요리는 생채식입니다. 짐승들도 요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듯이 과일을 껍질채로 먹고 야채를 생채 그대로 먹고 견과류도 생것 먹고 곡식도 생것 그대로 먹으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생것을 그대로 먹으면 소화기관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당도 올라갈 일이 없고요. 소화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섬유질이 스폰지 역할을 해서 당을 서서히 흡수하고 또 대변도 아주 시원하게 쭉 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을 생것 그대로 먹는 것과 가열한 것과 삶은 것과 찐 것, 그리고 구운 것, 튀긴 것, 말린 종류에 따라서 당도가 다 달라지는 것 아는지요? 음식을 가열하면 생것보다 당이 더 높아지고 음식을 찌면 가열한 것보다 당이 더 올라가고 음식을 구우면 더 올라가고 그것을 말리면 더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튀기거나 볶으면 당은 떨어지지만 체내에서 분해가 잘 안 되는 당 독소가 만들어지고 췌장을 공격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을 억제해서 당뇨병 유발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염증을 높이고 세포의 소환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 영상 음식 배합 1회에서 인류가 왜 생식에서 화식을 시작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식하는 사람들은 현미쌀도 생쌀을 불려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단맛을 내고 싶다면 제 건강요리 제1회 양념장 만들기를 참고하면 설탕이나 시럽, 꿀을 넣지 않고도 맛있는 요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꿀을 사용하고 싶다면 금식을 할 때 꿀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천연치료 약을 만들 때 그때 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을 먹을 때는 식사와 같이 먹지 말고 빈속에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약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이나 아가베 같은 그런 시럽, 천연당은 요리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해서 디저트를 식사 한 끼로 가끔씩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은 식사 한 끼로 먹거나 셀프 디톡스 할 때 과일식 해독을 열흘간 하면서 실컷 과일을 드시면 되고요. 채소는 과일과 섞지 말고 소스와 드레싱을 만들 때 소금과 올리브 기름을 믹서에 갈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소금, 올리브 오일을 같이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 수도 있고요. 토마토와 소금, 올리브 오일을 갈아서 그렇게 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 들깨, 참깨, 캐슈넛, 아몬드, 땅콩, 코코넛 밀크, 크림, 마늘, 생강, 아보카도, 단 것을 넣지 않고도 맛있고 고소하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그런 소스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름에 설탕뿐 아니라 식초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책에는 기름에 식초가 들어가면 위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오히려 부패하고 그 결과로 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며 오히려 불결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간장과 신장에 고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3가지 기름 양념장 영상이 나갈 텐데요. 그 기름 양념장으로도 다양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가지 건강 소스 만드는 영상도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채식 요리가 아닌 건강 요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식탁의 단맛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배합 강의는 총 12회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나가게 될 음식 배합은 채소와 전분, 지방, 단백질 배합 총 4가지 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과식하거나 섞어 먹을 경우 위장에 붙은 불이 두뇌를 가열해서 피를 두뇌에 몰리게 합니다. 여러분, 두환종렬이라는 한자 아시죠?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건데, 양발을 신고 모자를 써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으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 날씨처럼 순환작용이 일어나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식은 과로보다 신체 조직에 더욱 악영향을 끼칩니다. 부절제한 행동보다는 부절제한 식사가 더욱 여러분들의 기운을,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위장에 들어간 음식 중에서 좋은 피로 바꾸는데 신체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모든 음식은, 그러니까 과식,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살도 피도 만들 수 없고 오히려 간에 부담을 끼치고 병적인 상태를 초래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음식 배합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음식 배합에 대해서 아주 쉽게 기억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듯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가열한 음식에서 천천히 생채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당이 높지 않는, 결국 음식은 단 것이 큰 문제가 되니까 천연당이라 할지라도 음식에 가능하면 단 것을 넣어서 요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